그 멀리 여수에서부터 우리 대표자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노총이 오늘 중심회의를 통해서 전국의 16개 농협중앙회 앞에서 항의 시위와 항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태가 원활하게 진전되지 않으면 우리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전농을 포함해서 제시민, 사회, 정당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끝나면 여기 농협 경영진과 면담이 있습니다. 모쪼록 농협 측 면담 성실하게 임하고 오늘 우리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실한 대화와 해결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 시작을 하기 전에 많은 대표자분들이 오셨습니다. 대표자분들 소개와 함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박희연 부위원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남해학 비정규직 구성길 지회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전국농민의총연맹 박근식 의장님 오셨습니다.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박수건 공동대표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여수 시지부 최간식 지부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정화학소민식품산업노동조합 김한석 위원장님과 중앙사무소 동지들 오셨습니다. 자, 힘차게 구원 보내시면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끊고 두 분만 같이 하시고 투쟁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마다 되풀이되는 고용불안 끝장내자. 남해학 집단해고 농협이 책임져라. 가족 생계까지 위협하는 남해학 규탄한다. 예. 집단해고로 내몰려 투쟁하고 있는 우리 남해학 비정규직지의 동지들 멈추지 않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고 할 때 농협중앙회가 모든 계열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 계열사 남해화학의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강제휴직으로 생존권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앞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규직 전환 이행 약속도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29명이 집단 해고되고 올해 또다시 33명이 집단 해고로 내몰렸습니다. 남해학에서 반복되는 이 비정규직 집단 해고의 문제는 결국 농협중앙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남해화학은 불법 파견으로 대법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사람 장사를 했다는 이 중대한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도 그리고 최근 2021년 10월에도 불법 파견이라는 판정이 이어져 났습니다.
결국 산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으며 심지어 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아 온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노총에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합원만 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온 것입니다. 결국 남해하학은 불법의 온상지임에도 정부도 국회도 방치해온 결과입니다.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남해학은 대한민국 비료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10여 개국 이상의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 제품으로도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남해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업중앙회가 저임금 노동자들, 장시간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온 결과입니다. 매년 최저 낙찰자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년을 일하나 30년을 일하나 업체가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에 내몰며 노동을 강요해온 결과입니다. 심지어 2015년 불법 파견이 판정나자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조항조차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이렇게 착취해온 결과물로 농업중앙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남해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 파견을 비롯한 온갖 불법의 온상지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남해학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5년 불법 파견이 대법원에서 판정났을 시, 그리고 2017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던 사회적 약속, 그리고 2018년 불법 파견 판정에 이어 지금 또다시 온 이번마저도 외면한다면 농협중앙회는 큰 투쟁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투쟁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수에서 올라왔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농협자회사 남해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장에게 알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농협자회사 남해학에서는 집단해고로 33명의 노동자들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공장 내 탈의실에서 16일째 옥새 투쟁해 있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16일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장을 기다리다 못해 가족 대책위를 구성하여 거리에서 여수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3살, 5살, 12살 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농협자회사 남해학의 집단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 11명의 강제휴직과 2019년 29명의 집단해고, 또 올해 21년 33명의 집단해고를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집단해고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고용승계에 없는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해학은 2017년부터
근로자 고용승계를 고의로 삭제하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낙찰업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18번 입찰을 하여 유찰되니 경북업체를 불려 단 한 번에 낙찰을 시켜서 2019년에 29명을 집단해고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경남업체를 불러 32명의 집단해고를 시켰고 2년 동안 6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민주노총 조합원들만 골라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는 농협자회사 남해하기 사주하고 뒤에서 배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집단해고 사태를 남해학은 농협의 규정, 농협을 핑계를 대고 있으니 집단해고의 모든 원인은 농협에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해고는 학살입니다. 수백 명의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고 생계가 끊기고 가족이 파탄나게 생겼는데 농협회장은 뭐라고 있습니까? 2019년 29명의 집단해고 때 농협주강회장이 해결해 주었듯이 이번에도 농협회장이 자회사 남해학의 산입 만행을 마치고 33명을 즉시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요구는 간단합니다. 33년을 근무했고 평균 13년을 근무했던 원래 일했던 원직에 복직을 시키고 2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집단해고를 멈추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만약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농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며 매일 울부짖을 것입니다. 이 사태 반드시 중앙농협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 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으로 어려운 시기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해고된 노동자들이 어디로 취직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거리로 내모는 것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먼저 우리 농민들의 비료 생산에 고생하신 노동자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전농이 우리 농민들의 실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 상황을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 문제가 다시는 이 남해화학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협중앙회가 관련된 자회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농 그리고 민주노총과 연대하면서 풀겠습니다. 잠깐 언론에 나왔던 고용승계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잘 풀리나 싶었습니다. 결국에 이것 또한 33명을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한국노총의 찌저기로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고용승계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농협중앙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 있고 또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심 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2년마다 괴롭혔다는 것은 이것은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해된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 참 좋은 계기입니다. 좋은 계기를 이번에 이 남해와 관련 사건이 전농을 새롭게 깨우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농이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않도록 전농한테 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33명 중에 또 12명은 우리 농민 조합원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일하는 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또 해고하는
이 농협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끝까지 우리 노동자들 굽히지 말고 본인들의 삶을 지키는 투쟁에 계속 해주시면 또한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전농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협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당부드립니다. 형식적인 면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면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자분들 앞에 손피켓 있는데 그걸 한번 손피켓 들면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양수 사장 고용승계 약속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투쟁. 해고는 살인이다. 집단해고 처리하라. 투쟁. 예, 계속해서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님 모시고 힘찬 투쟁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같은 농협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또 노동자로서도 이렇게 참담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협동조합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일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협중앙회 항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도 많이 했고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농협은 사람 중심의 단체다. 사람이 기본이고 사람에서 시작되고 이래야 되는 협동조합이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을 땐 거식자처럼 버리는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고된 33명의 노동자들은 남의 화학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이 없으면 회사가 멈출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필수 상시적으로 일해야 될 때 파견 노동자를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 강도가 극악에 달하도록 내몰고 경비를 줄인다는 이유로 인력을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으로 줄여가면서 결국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농협중앙회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농협중앙회가 문제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농협중앙회는 중심이 회장입니다. 회장이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고 그것에 대한 농공행상으로 수많은 조합장들을 자회사의 임원으로 내보내고 농협에서 퇴직한 상무 중심의 수많은 고위직 임원들을 자회사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 이상 그 위로 올라가야 될 모든 사람은 회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신 있는 농협의 미래를 위해서 농협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이 중요한 공기업에서 누구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들의 영달과 자리에 연연해서 회장의 눈치를 보고 소신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소신 있는 행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운운하고 규정 뒤에 숨는 것입니다. 우리 협동조합 노동조합에서도 단체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변경해서 우리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하는 것들을 단체 협상으로 이미 약속했으면 불구하고도 농협중앙회는 규정을 이용해서 그 조합장들과 짝짝꿍해서 결국 그 규정을 바꾸는 자들은 농협의 조합장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규정을 바꿔놓고 조합장들은 자기들이 안 했다라고 그 뒤에 숨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건 뭐냐면 회장이 비상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사의 정권을 휘두르면서 비상임이라는 이름의 뒤로 숨어있고 모든 알맹이 있는 권한은 사용만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회사의 계약직 사장들이 1년 2년 내려와서 무슨 책임있게 결정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원인의 중심이 결국 농협중앙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자리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는 분명히 농협중앙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농협중앙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이성희입니다. 이성희 회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저희 협동조합 노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협동조합 노조의 수많은 산재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더 요구를 한다면 회장 측근에 붙어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이런 놈들을 측근에 계속 두고 인사 조치 안 하는 이 회장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100년 준비하지 마시고 당장 10년 아니 1년에 건설적인 계획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투쟁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전농과 우리 진보연대 그리고 제민중세력까지 포함해서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진보연대 박성훈 공동대표 모시고 인천 투쟁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남해합 이정규직 집단 해고 사건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군사독재 시절이나 적폐정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이른바 촛불정부에서 그것도 공익법인인 농협에서 농협자회사에서 이렇게 버젓이 벌어진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이런 참사, 집단해고라는 점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40% 수준에 묶어둔다는 바로 그것이 이 문제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에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필수적인 노동이고요. 그런데 또 평균 근속기간이 13년인 이런 사람들을 2년마다 반복적으로 계약 갱신하면서 고용 승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 법에 위반되는 불법 파견이다. 법원에서도 몇 차례 인정했더라고요. 당장 바꿔 시정해야 된다. 세 번째요. 이것도 아마 법 위반인데요. 한국노총 노동자들은 고용승계하고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안 하는 거, 이게 전형적으로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이른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고용이나 노동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지금 농협 자회사인 남해학에서는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더 중요한 점은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이 33명 다시 원직 복직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공익법인인 농협이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그리고 또 정부 지원받는 공익법인 아닙니까? 정부 지원받는 데 따른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 당연히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이번 참에 농협 자회사들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사실은 뭐 주중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요. 탈법적인, 편법적인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하는 이 제도를 발본 혁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해결하자. 뭐 보니까 참 기가 막힐 정도의 이런 차마 믿어지지 않는 이런 난맥상들, 참 농협 산하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마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따우 안 된다, 농민들이 저따우 작태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함께 해주셔서 많이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첫 차를 타고 여수에서 올라왔습니다. 농협이 실소유주로 있는 남해화학은 여수에서 굉장히 골칫거리인 기업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4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3일간 투쟁을 했고, 2년 전에 또한 집단 해고되어서 51일간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2년이 지나서 올해가 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여수 노사민정에서는 올해도 행여 생길지 모르는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 사태를 올해는 꼭 막아보자 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노사민정을 구성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고용지청, 공장장 협의회, 그리고 노동자단체 전체가 올해만큼은 남해화학이 별일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 33명이 집단 해고됐습니다. 여수 노사민정에서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사민정에는 사용자 단체인 여수 3단 공장장 협의회도 포함되어 있고, 남해화학은 이 공장장 협의회의 회원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용자 단체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수 3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하고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각 기업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장이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고용지청장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정부의 말도 듣지 않고, 국회의원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이런 기업이 남해화학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뒤에 있습니다. 농협은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그런 농협중앙회가 10억을 아끼겠다고 33명의 가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농협중앙회 불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일반회계 1조 1천억 원이 농협중앙회 금고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6조 원의 예산이 농협중앙회 금고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10억 아끼겠다고 여수시민 노동자 33명의 가정을 파탄낸 그 후과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수 시민들은 청원과 서명에 돌입했습니다. 여수 시금고 1조 1천억 당장 농협중앙회에서 빼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6조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농협중앙회에서 빼라는 요구를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결단하십시오. 이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의 기업 표방하는 남해화학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인지, 이성희
회장이 결단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수산단에는 산야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데가 남해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롯데도 있고 대림도 있고 LG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공공성을 띠고 있는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안에서만 2년에 한 번씩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이라고 해서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최저 낙찰제요? 모든 것들이 낙찰을 할 때는 그 회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인건비 문제에서 최저 낙찰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놈이든지 싸게 들어가지고 돈 주지 말고 일 시켜라.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고 결국 잘라내겠다는 얘기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 공공성을 띠고 있는 농협 뒤에 있는 남유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두 번 과정 전부 농협중앙위 회장 말 한마디면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50일씩 걸립니다. 거기에 31명의 가족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즐기는 것 같습니다. 지 말 한마디면 해결될 문제를 50며칠씩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가를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할 짓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이라면 농협중앙회장을 떠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숨어서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상관 있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최저로 낙찰받은 놈만 상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한국 사회에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는 다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른다고 발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일 않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산하청,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30년 이상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 장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수에서 또 사고가 나서 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숙달되고 그 안에서 능수능란하게 일을 하는 그 대가가 최저임금이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 대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숙련된 사람들 그 싸게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원가 절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이렇게 탄압하는 거 멈추십시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요구가 결코 일 않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런 만큼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민주노총에 있는 게 그렇게 못할 짓입니까? 이제 그만 멈추시고 3번 했으면 됐습니다. 한국사회 3세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얼른 이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계속해서 모르쇠를 유관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끝장내는 싸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 속았으면 됐지 3번째까지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학섬유연맹도 이번 싸움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차후 대책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들의 몫입니다.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해와 집단해고 농협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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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인면수심 남해와 다시 하겠습니다. 허영수사장 고용안전보장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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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예, 오늘 주제의 마지막 순서로 남해와 기정기직 지회 이완규 홍보부장님으로부터 기자회견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누가 33명 노동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가? 누가 2년마다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인함을 일 수 없는가?
농협과 남해학은 33명 산해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처리하고 고용승계 약속 즉각 이행하라. 지난 12월 1일 남해학 비정규직 노동자 33명에 대한 집단해고가 단행되었다. 이제 농협중앙회와 남해학은 결자해지 정신으로 2년마다 되풀이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017년 10명 집단 강제이직을 시작으로 2019년에 29명 집단해고에 이어 2021년도 최저입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30년 이상 근속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의 정규직 임금의 40% 수준밖에 안 되는 남해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른 수건지에 짜듯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짜내며 초과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나 정작 최저입찰제가 악용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심정은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비참하고 잔인한 것은 비정규직의 대물림으로 같은 회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2년의 시간을 두고 해고자 신세가 된 남해학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다. 이번 남해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 이면에는 농협과 남해학이 고용승계 없는 최저입찰제로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노동자 경시풍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최저시급의 정규직의 40%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새로 부임한 남해학 하영수 대표의 고용승계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의 참담함을 농협과 남해학 경영진들은 알고나 있는가? 2년마다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농협과 남해학 경영진들은 사람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최저시급 살인적인 초과 근무에도 30년을 버텨온 노동자들의 고열을 착취해왔는 회사의 이익으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농협과 남해학 경영진들은 연례 형사처럼 2년마다 공장 밖으로 쫓겨나는 2년짜리 노동자들의 파리 목숨에 일말의 가책도 느끼고 있단 말인가? 이번 남해학 33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의 시작과 끝에는 농협중앙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주자로서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인간적인 저우와 경영 형태는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 고용승계 없는 최저입찰제 폐지와 산해하청 도급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해 도급업체가 바뀌어도 지금처럼 2년마다 고용분화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구조화된 안전장치 마련도 농협의 몫이다. 지금 해고된 남해학 3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로 당하는 고통을 가족들에게는 전가되지 않도록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대체 농협과 남해학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들과 함께 성장해온 60여 년 농협의 역사에 오점이 될 수 있는 이번 남해학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를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210만 농협 조합원들에게 누가 될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인지, 지금 가장 우리가 되는 제조입찰제 폐지와 사내하청 도급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해 2년마다 겪는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이제 농협과 남해약 경영진은 선택해야 한다. 노동자를 탄압한 대가로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인지, 노사 상생의 새 지평을 열어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건설할 것인지, 엄동설한 거리에서 노동자들이 묻는다. 33명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 단체 협약승계, 제조입찰제 폐지하고 사내 하도급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적 명시하라. 2021년 12월 16일 전국민주노동자 총연맹, 전국화학소매식품산업노동자, 전국농민의 총연맹. 감사합니다.